녹화되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고, 예각이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는 직각삼각형은 각이 3개잖아. 근데 그 3개 중에 한 각이 직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를 묻는다. 길이 b니까 이 b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분수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건지 이제 그림상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림 조금만 더 큰 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삼각비를 다루는 동안은 웬만하면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 90도를 둡니다. 직각을 두라는 뜻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 부분에 기준각을 둡니다. 이 기준각은 좀 이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 붙어야 될 각이 될 겁니다. 각 혹은 각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 직각이 바라보는 변은 당연히 빗변이 되죠. 직각이 바라보는 변, 빗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기준각이 바라보는 이 변을 높이라고 합시다. 이 그림에서 놓이는 상태에 약간 높이에 해당하니까. 그 나머지 한 변은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받아들이시는 건데, 그 첫 번째 사인이라고 읽을 때는 사인이라고 읽지만 쓰기는 SI만 쓰고 기준각, 요 기준각이 필요해요. 근데 기준각 문제마다 달라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 각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이 꼭지점이 A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사인하고 기준각 A를 씁니다. 그럼 이게 뭐의 정의를 말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1번 두 변의 길이 B, 이 세 변 중에 두 변을 고르는 겁니다. 그 골라낸 두 변을 분수 형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두 변의 길이 B를 묻냐면 세 변 중에 빗변과 높이를 뽑아놓고 빗변을 분모에 두고 분자의 높이를 두었을 때 이 비율값을 앞으로는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코사인의 정의는 코사인 한 다음에 역시나 기준각을 써야 됩니다. 기준각 A. 그럼 세 변 중에 어떤 두 변을 뽑은 거냐면 빗변과 밑변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빗변을 분모에 두고 밑변을 분자에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생긴 이 비율 분수값을 앞으로는 코사인이라 정의를 하고, 탄젠트는 TAN이라고 이렇게 세 글자를 앞에 따서 쓰고 세 변 중에 요 밑변과 높이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걔를 밑변분의 높이라는 분수값으로 표현한 게 삼각 비중의 탄젠트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 개 변 중에 어떤 두 변을 뽑아서 이렇게 분수 형태를 썼는지 분모분자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라고 부르는데, 이 모양을 만들 때 사인은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90도 왼쪽에 기준각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싸고 도는 모양으로, 이렇게 포장 가듯이 이 삼각형을 싸는 모양으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이 되고, 코사인의 정의는 이 각 A를 끼고 도는 모양으로 이렇게 C 모양 있죠. 빗변분의 밑변, 이걸 코사인으로 정의하고, 탄젠트는 이 각 A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을 타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래서 탄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양, 밑변분의 높이, 얘를 탄젠트라 정의한다. 아셨죠? 그림에 대한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문제풀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문제는. 네, 바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
저번에는 상납 때문에 좀 급하게 이 설명을 마무리하느라고 하나씩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못했는데,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이 맞죠? 한 변 3, 한 변 4. 그럼 나머지 한 번 빗변은 5가 되면 이건 직각삼각형. 여기서 sin A를 구하시오. 그러면 sin A의 정의는 이렇게 sin A를 정의를 내리죠. 대신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오른쪽 아래 90도가 써져 있는지를 잘 보시고, 왼쪽 아래 기준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각이 사인, 코사인 옆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맞네요. 90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A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 전부 다 A가 붙었죠. 그럼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정의한 대로 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인, 삼각형 이렇게 포장하듯이 쌓으시면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 5분의 4. 코사인, 각을 끼고 도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그랬죠. 끼고 돕니다.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5분의 3. 탄젠트, 이 삼각형의 높이 쪽으로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 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밑에는 뭐죠? 밑에는 윗게 답이긴 한데 중간 과정을 쓴 것 뿐이에요. sin A의 정의가 뭡니까? 여긴 당연히 코사인 A는 선분 AC분의 밑변, 선분의 AB.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선분의 AB분의 선분 BC. 이 답을 쓴 거,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답은 이제 이 답을 골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 쓰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삼각비 초반에는 거의 숫자를 갖다 베껴다 쓰면 되는 형태로 문제 내용이 단순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요. 자, 근데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 6번. 안 어렵네. 쉽네. 쉬워요. 쉽기는. 그래서 이 문제 선생님 풀어야 되는데, 사인이니까, 사인이면 이렇게니까 5분의 4. 코사인은 이렇게 도는 거니까 5분의, 선생님, 이 변 얼마죠? 3, 4, 5의 규칙이니까 이 변은 3이 되겠죠. 그래야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만약 이거를 기억을 못했다면 피타고라스 푸시면 됩니다.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5를 제곱한 값은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 4랑 3을 제곱해서 더한 값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아까 이 변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을 그냥 x라고 합시다. 저번에 몰랐으니까 x의 제곱. 5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x 제곱과 같다. 그럼 25는 16 플러스 x 제곱. 이가 일로 넘어가면 x 제곱은 25 마이너스 16이니까 9가 되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값만 가져가면 되겠죠. 3. 그래서 3이 되더라. 이렇게 매번 구하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 4, 5. 거기에 2배 한 값. 6, 8, 10. 거기 3배 한 값. 9, 12, 15. 거기 4배 한 값. 12, 16, 20. 계속 이렇게 3, 4, 5의 배수들은 항상 피타고라스 숫자가 성립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 코사인,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3분의 4. 자, 이렇게 썼더니 답이 안 맞아. 답지를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냐면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요. 약속을. 저번에 우리가 이 삼각비를 정의할 때 약속이 뭐였냐면 오른쪽 아래 직각이 있나요? 네, 있네요. 왼쪽 아래 기준각 A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옆에 붙어 있나요? 근데 기준각이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네요.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면 어떻게 그리죠?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직각은 당연히 오른쪽 아래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요. 대신에 기준각인 C를 왼쪽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B를 위로 올린 다음에, 나머지 A를 위로 올린 다음에 변기를 쓰시면 되죠. 선분 AC 길이, 빗변 길이는 여전히 5입니다. 선분 BC의 길이, 밑변 길이가 4로 바뀌죠. 이게 BC가 4로 돼 있잖아요. AB의 길이, 이게 높이로 가나요? 이게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값 쓰는 거죠. 사인,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4분의 3 이렇게 써야 정답이 맞는 겁니다. 기준각 위치가 안 맞으면 저렇게 잘 잡으시고 다시 문제를 잘 정리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 여기는 다 그런 식의 문제죠. 기준각이 안 맞았을 때 기준각을 맞춰놓고 문제를 푸는 것.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을 꼭 다시 그려야 됩니까? 저는 안 그리고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돌았을 때 어디가 밑변 어디가 높이인지 제가 금방 파악이 돼서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동안은 하세요. 건방 떨다가 초반에 많이 틀리니까 한동안은 연습하시고 나중에 연습 많이 돼서 저절로 이해가 잘 되면 굳이 뭐 선생님 그림을 꼭 바꿔서 그려라 라는 얘기는 뭐 안 하기도 하니까 한동안은 오른쪽 아래 90도, 왼쪽 아래 기준각, 그리고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 따라서 문제를 푸시는 걸 연습을 좀 하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좀 전에는 변길이 나오고 변길을 가지고 삼각비를 정의했죠. 이번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삼각비가 정의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삼각비 값을 가지고 변길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렇습니다.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변 길이가 다 나오질 않았어요. x를 구하려면 사실은 선분 AB가 필요하죠. AB를 알아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x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AB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 x가 있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사인 값이 나와 있네요. 사인 A, 이 A가 기준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90도 아래, 오른쪽 아래에 90도가 있는지 있네요. 왼쪽 아래 기준각인 가계가 놓여 있는지 네, 놓여 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정의죠.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정의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10분의 높이 x 썼더니 10분의 x 이 값이 실제로 내가 구한 삼각비 값의 사인 값인데 답은 이렇게 맞춰 놓으래요. 이 값은 결론 2분의 루트 2와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 계산해왔던 분수식 계산하는 방법. x자 모양끼리 서로 곱한 숫자들은 서로 같다. 2와 x를 곱한 2x는 10과 루트 2를 곱한 10 루트 2랑 같다. 양변을 2로 약분하게 되면 x는 5 루트 2가 네, 정답이 된다. 그래서 삼각비 값으로 x를 구하는 이런 문제죠. 네. 그러면 BC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AB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BC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나온 조건에 따라 삼각비 값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네, 역시나 다 여기 이렇게 관련된 문제들이죠. 네. 그러면 개념 체크라고 된 20번 문제 보면 뭐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1번 가로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를 말한다. 이게 뭐 들어가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아까 수업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 승훈아 뭐 얘기하는 거니?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세 글자로 삼각비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2번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각 A, 각 B, 각 C의 대변을 각각 ABC라고 불렀을 때 sin A는 뭐라 써야 돼? 빈칸이 두 개일까? 그치, B분의 A를 써도 되는데 3분 AC분의 3분 BC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답은 하나인데 B분 A를 쓰든 아니면 3분 AC분의 3분 BC를 쓰든 하나만 쓰면 되는데 조건상 칸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둘 다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순서는 굳이 상관없는데 이왕 쓰는 답이면 앞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변을 썼으면 뒤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뭐 B분 A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죠. 뭐 정의 관련된 문제라 역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삼각비의 값을 알 때 다른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중요한 단원이라 말씀드렸죠. 상당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당연히 시험에는 어떤 식이든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당연히 출제되는 문제라 나오는 것뿐이에요. sin A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A 탄젠트 A 값을 구하시오. 아까 문제랑 차이가 뭐죠? 처음에 풀었던 유형은 세변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것. 좀 전에 풀었던 유형은 세변 길이가 다 나와 있지 않아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빗변물의 높이, 빗변물의 밑변, 밑변물의 높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을 분수 형태를 만들어서 등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x값을 구한다. 이런 파트였다면 이번에 21번은 책에는 그렸지만 이거는 풀이죠. 풀이라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까지만. 사인 A가 5분의 4인데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고민인데
고민할 게 없는 게, 자, 봐봐. 다시 네가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삼각비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선생님 밑줄 괜히 쳐준 게 아니잖아. 다 같이 공부했는데 이걸 빨리 대답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 얘기는 당연하다고 흘린 걸 수도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가 시작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려야지. 거기서부터 삼각비가 시작된다는데 그렸어요. 오른쪽 아래 90도를 줬죠. 여기 근데 꼭지점이 뭘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90도, 오른쪽 아래 90도를 줬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기준각이 다 A라는 거예요. 아, 오른쪽 아래는 무조건 A라는 꼭지점을 둬야 되겠구나.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인 값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싸고 도는 모양인데 여기 빗변이 5일 때 그렇잖아요? 빗변 길이 5일 때 높이는 4가 됩니다. 이렇게 4. 벌써 두 변이 나왔네. 그럼 나머지 한 변은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지만 워낙 숫자가 쉬우니까 이 변이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빗변은 5, 높이는 4. 다 됐네요. 사인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합니다. 코사인 A 이렇게 끼고 돌죠. 각을 5분의 3 탄젠트 A 이렇게 삼각형을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3분의 4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삼각 B 값을 통해서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직각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나머지 삼각 B 값을 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비슷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네, 지금 설명드린 거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학교 시험에 기출이 높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건 안 나옵니까? 나오긴 하는데 워낙 쉬워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 생기본이다 보니까 그걸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문제들은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직각삼각형 ABC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분 AD와 선분 BC가 수직으로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90도에서 아래로 수선을 그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변길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90도의 왼쪽 각을 X, 오른쪽을 Y라고 했을 때 sin X를 구하시오. 이상한데 문제가?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면 가만히 있어봐. 어쨌든 무조건 90도가 오른쪽 아래에 있어야 돼. 그리고 기준각이 지금 X인데? X 꼭지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얼핏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각을 나타내는 꼭지점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 각의 크기를 직접 쓰셔도 됩니다. 결론은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sin x, sin 기준각 꼭지점을 써도 되고 각의 크기를 직접 갖다 써도 되고 그죠? 각의 위치를 직접 갖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sin의 정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가 빗변과 높이. 근데 이렇게 그림을 여기서 찾으려면 가만히 있어봐. 삼각형을 여기를 봐야 되겠는데 x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럼 저 빨간색 삼각형이 필요해서 저 빨간색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쫙 그림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오른쪽 아래 90 가도록 만들고 기준각 x가 왼쪽 아래 가게 만들고 그럼 여기가 꼭점 D가 되겠죠. 순서상. 그럼 x라고 되는 이 꼭점은 A를 말하는 걸 테고요. 나머지 한 각은 B가 되겠죠. 그럼 남은 거는 선분 AB와 선분 BD가 최소한 필요해요. 사인을 구하려면. 나머지 뭐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려면 AD도 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변기를 이제 문제 조건에 맞게 쓰다 보니까 선분 AB 길이 나와 있네요. 다행히 루트 3. 자, 중요한 선분 BD 길이 안 나와 있네. 선분 BC는 나오지만 BC의 일부분인 BD가 나오지는 않죠. 그럼 여기를 그럼 미지수로 뭐 더해야 되나요? 뭐 Y라는 미지수를 더해야 됩니까? Y 여기 있는데? 그러면 Z를 쓸까요, 선생님? Z를 썼다고 칩시다. 그럼 sin X를 구하시고 그러면 sin X는 루트 3분의 Z 유리화는 둘째 치고 Z가 얼마인지 알아? 이 값을 정의할 거 아닙니까?
Z를 모르네? 그럼 Z를 구하면 되죠. 어떻게? AD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AD는 얼마인데? AD는 여기인데 이거는 얼마일까? 아, 중2 때 배운 게 있어요. 너 뭐 배웠는데? 소자 공식. 여기가 90도니까 90도일 때는요. 이렇게 AB와 이렇게 AC를 곱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BC와 이렇게 AD를 곱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나 넓이는 똑같으니까 AB 곱하기 AC 한 값, 루트 3 곱하기 2라는 값은 BC 곱하기 AD 2 곱하기 3분 AD 한 거와 같아요, 선생님. 모르셨나요? 소자 공식이라고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3분 AD의 길이는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됐죠, 선생님? 여기 2분의 루트 3 됐으니까 이걸 피타고라스 풀면 돼요. 그래도 되긴 해. 그래도 되긴 하는데 문제풀이가 너무 복잡하네요. 일단 풀이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죠? 그럼 다른 방법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앞쪽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쪽 책에 보시면 맨 앞장에 이 부분 보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 이렇게 대가로 모양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 이렇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예각 크기가 같은 모든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므로 직각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 값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뭔 내용이지? 태훈아? 이게 뭔 내용이니? 저게 무슨 말이니? 내 몰라서 너한테 도움을 구하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태훈 군?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네. 혹시나 인터넷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 김태훈 학생? 걔들 기다릴 거 아니야? 김태훈이는 애는 누구지? 어떤 친구가 어떤 대답할지 기다릴 거 아니야? 멋지게 대답해 주세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대답 못할 거면 똑바로 들어. 알았어? 자, 한 예각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 모든 직각삼각형은 닮음이므로 직각삼각형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 값은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근데 두 도형은 알고 보니 닮은 도형이야. 닮은 도형이 뭔가요? 그러면 중2 때 배웠던 거죠?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삼각형의 모양이 똑같은 삼각형. 그렇지? 모양은 같고 길이 비가 일정하게 성립하는 두 개의 도형. 그래서 한 도형을 축소 혹은 확대하면 다른 도형과 완벽히 일치했을 때 그 두 도형 관계를 닮은 도형이라고 불렀죠. 자, 여기서 한 변 길이가 여기 90이고 여기 한 변 길이를 3, 여기 한 변 길이를 4, 여기 한 변 길이를 5로 갑시다. 여기 있는 기준각을 내가 x라고 두도록 할게요. 얘도 닮은 도형인데 닮은 도형은 길이비가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있는 변의 길이를 모두 다 2배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6, 얘는 8, 여기는 10. 기준각 똑같이 x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해봅니다. 사인 x, 사인 안 되면 항상 각 쓰셔야 됩니다. 꼭지점이나 아니면 각의 크기를. 사인 x 5분의 3, 코사인 x 5분의 4, 탄젠트 x 4분의 3. 자, 여기서 똑같이 삼각비 값을 구해봅니다. 사인 x 10분의 6, 코사인 x 10분의 8, 탄젠트 x 8분의 6. 왼쪽에 놓여있는 이 삼각비 값과 오른쪽에 놓여있는 이 삼각비 값은 길이가 틀렸기 때문에 쓰여지는 값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약분해보면 두 값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2배 쓰면 얘도 2배 아니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죠. 여기 2배 쓰니 여기 2배에서 이 숫자가 나온 거고요. 여기 2배, 여기 2배에서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 2배를 다 약분시키면 둘은 서로 똑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변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라면 여기서 삼각비 값을 구하나 여기서 삼각비 값을 구하나 닮은 도형일 때는 삼각비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 다시 갑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했던 그거잖아.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여기야. 이 x가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근데 90과 x를 갖다 쓰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인을 구하려면 빗변 말고 나머지 두 변 중에 한 변이 나와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구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이 변이. 그러니까 나는 뭘 이용하냐면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했다는 거야. 닮은 도형의 성질? 여기가 x야. 잘 봐. x와 y를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그치, 태요? x와 y를 더하면 90도. 맞니? 그럼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90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x면 그럼 나머지 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y가 되겠죠. 그럼 여기 90, 여기 y, 그럼 나머지 한 각은 x가 되겠네. 지웁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그림이 작아서 좀 크게 그렸어요. 직각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면 결국은 처음에 그려진 큰 직각삼각형이나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나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무엇이 된다는 뜻이에요? 닮은 도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기준각 x를 가지고 삼각비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너무 이쪽을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뜻은 이걸 가지고 변길이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니까 너무 귀찮아지면 너무 저쪽에 매달리지 말고 저 x를 여기로 옮길 수만 있다면 왜 옮기죠? 아까 말했잖아. 이게 x, 여기 y, 여기 90, 얘 90, 얘 y, 그럼 여기 x잖아. 그렇지? 그럼 저 x가 이리 옮겨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90과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큰 직각삼각형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변기를 씁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얘가 루트 3이잖아요. 근데 그림이 좀 안 이쁘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림을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90이 되고요. 그렇지? 이 x가, 저 x가 바라보는 변이 높이야. 루트 3이 높이라고. 여기다 루트 3 쓰시면 돼요. 빗변은 어차피 하나잖아. 어차피 빗변 하나예요. 직각상의 빗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뀌잖아, 얘는. 빗변 길이. 그럼 나머지 한 변 길이 1이 갈 거 아니야. 그럼 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sin x를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sin x가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처음에 문제 26번에서 원했던 sin x의 값을 구하시오. 2분의 루트 3.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막 소자 공식 쓰고 막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구할 필요 없이 닮은 도형의 성질을 따라서 각을 좀 옮겨만 주면 나와 있는 변을 충분히 이용해서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나요? 그럼 만약 이 상태에서 지금 27번인가에 나와 있을 텐데 코사인 x를 구하라면 다 구해줬잖아요. 이제는 그냥 따라만 쓰시면 돼요. 코사인 x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2분의 1. 탄젠트 x를 쓰라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갖다 쓰시면 네, 정답이 됩니다. 각을 적당히 옮겨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5분 쉬었다 합시다.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32번부터 36번까지는 아까 설명한 문제를 풀면 되고 37번부터 37번부터 40번까지 유형 중에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39번. 자, 이 문제에서 sin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sin x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기준해야 되겠죠. 여기 90도. 기준각이 여기 있네. 그럼 저 삼각형 끄집어내서 빗변 길이 계산해야 되고 여기 높이 길이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닮은 도형이니까 이게 어떻게 닮음이죠? 큰 삼각형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삼각형은 두 개의 각이 있을 때 서로 같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각 90도, 얘도 90도. 한 각이 같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 B가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에요. 그럼 각 세 개 중에 두 개가 같잖아. 이게 무슨 닮음이라고 했죠? 그렇지, AA 닮음. 자, AA 닮음이므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닮은 도형의 관계니 그림을 좀 이쁘게 다시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빨간색을 삼각 B 조건에 맞게 이렇게 90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 기준각 B가 여기 오도록. 그럼 A가 이리 오겠죠, 당연히? C가 이리 올라갈 겁니다. 변길이 갖다 쓰시면 돼요. 얘가 5, 여기가 12, 얘가 13.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피타고라스 숫자죠. 52, 13. 저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 쟤는 그냥 저 모양 그냥 빼서 이 옆에다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그림 모양인데 크기만 살짝 다르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B, 그 다음에 E, D. 여기 공통각. 됐지?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가 X죠.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각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통각이 아니고 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기준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을 살짝 다시 그려봅시다. 기준각에 맞게. 여기 90도, A는 변함이 없고 B와 C의 위치가 바뀌겠죠. C가 이리 가고 B가 이리 갑니다. 그럼 얘는 13이 되고 이쪽이 5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X인 겁니다. 문제는 파란색에서 원하는 이 파란색 그림에서 삼각 B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굳이 변길이 안 나와 있는 여기서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바꿔서 푼다는 얘기죠. 닮은 도형을 찾아내서 변길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sin x를 구하시오. sin x는 13분의 12가 되죠. 이렇게 sin x. 코사인 x를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13분의 5. 탄젠트 x. 밑변물의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 5분의 12. 이렇게 해서 삼각비 값을 문제 원하는 대로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역시나 닮은 동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건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이게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 또 풀면 재미없으니까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그때는 아마 위에는 1번을 풀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자, sin x 값을 구하랍니다. 다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sin x를 구하라고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어떤 직각삼각을 끄집어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뭐 고민할 게 없어요. x가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끌고 와야 x를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그 직각삼 끌고 와요. 근데 이왕이면 이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우리한테 좀 적당한 이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여기가 90이다. 알겠지? 이 면과 이 선분이 수직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분과 이 선분도 수직하겠지. 그럼 F가 이리 와야 되고 B는 이리 가겠네요. 그러면 X가 여기 있으니까요. 기준각 이리 와야 되니까 여기가 H예요. sin X를 구하랍니다. 빗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빗변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높이는 알겠어. BF의 길이가 나와 있네요. 5라고. 그럼 빗변 길이 BH가 얼마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피타고라스를 잘 배우신 분은 저 길이가 금방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근데 피타고라스를 그냥 문제 몇 개 푸는 걸로 그냥 만족하셨던 분들은 저 길이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찬히 봅시다. 사실은 BH의 길이를 구하려면 FH의 길이, 이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밑에 있는 정사각형 E, F, G, H를 이렇게 보기 좋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FH가 여기거든요. 이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변 길이 5래. 이변 길이도 5야. 직각이등변이네. 그럼 빗변 길이 내가 만약 X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기 X가 있으니까 A라고 합시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특수각을 이용하면 더 쉽지만 아직 특수각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특수각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냥 피타고라스 이용합시다.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a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a 제곱은 25 더하기 25니까 50. 그럼 따라서 a는 루트 50, 5루트 2가 되겠죠. 이 변 길이가 5루트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제 저 변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이 변을 b라고 합시다. 우리는 b를 구해야 지금 사인 값을 구하니까요. b, 피타고라스. 직각, 빗변을 제곱한 값, b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5의 제곱 더하기 5루트 2의 전체 제곱과 같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25입니다. 얘는 제곱하면 아까 이 값이었으니까 50이에요. 합치면 75. 그럼 따라서 b값은 루트 75, 루트 75는 5루트 3입니다. b값이 5루트 3이에요. 그럼 사인 값은 나오겠죠? 사인 x를 정리하시오. 사인 이렇게 구하는 게 사인 값이잖아요. 5루트 3분의 5 이렇게 약분했더니 루트 3분의 1 유래하면 3분의 루트 3.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사인 x의 값입니다. 코사인 구하면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은 5루트 3분의 5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분의 루트 3 유리하면 2분의 루트 6. 탄젠트는 5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구해지겠죠. 문제밖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하기 위한 두 변이 뭔지 두 변의 길이비를 묻는 거니까 필요한 두 변은 이 변과 이 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변 b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굳이 문제에서 필요 없는 5루트 2를 구한 과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b값을 구해야 두 변 길이로 사인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문제예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얘가 b가 되고 얘가 f가 되고 얘가 h가 되겠죠. 여기가 x니까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길이는 문제 나와 있고요. 그럼 결론 이 길이를 찾아내는 얘기인데 이 길이가 뭐냐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 있죠?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기억납니까?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얼마라고 그랬나요? 루트 2예요. 그럼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a 곱하면 되잖아요. 루트 2예요. 그래서 얘가 루트 2예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 길이 a에다가 루트 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 나와요. 그럼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좀 전에 구했잖아.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얘를 구하려면 이 변의 길이 a랑 이 변의 길이 아까 좀 전에 구했죠 이거? 정사각의 대각선 길이 루트 2a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필요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니까 얘가 직각이 얘가 a가 되고 얘는 루트 2a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 얘를 구해보니까 얘가 루트 3a가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루트 2a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는 정육면체 한 변 길이에 그냥 루트 3만 곱하시면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답이 나온 거죠. 한 변 길이 5인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니까 5 루트 3이네. 따라서 sin x는 루트 3분의 1 유래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아까처럼 이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건 뒤쪽 가면 더 쉽게 배운다고 그랬죠. 뒤에 가서 이게 원주각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잘 써먹진 않아요. 그냥 이걸로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뭐라 기억하냐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았어요. 근데 이 두 점이 알고 보니 지름의 양끝점이야. 뭐라고요?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지름의 양끝점. 그 끝점을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모아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이 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가 됩니다. 무조건이 어딨나요?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선생님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게 당연히 9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90도가 되니 피타고라스 성립하겠죠. 3, 4, 5, 6, 8, 이 변이 10이 돼요. 됐나요? 그 사인 A를 구하니까 요 길이를 기준값으로 두라는 얘기잖아.
모양이 안 이쁘네요? 좀 이쁘게. 직각삼각형. 90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럼 C가 이리 오겠다는 얘기죠. 기준각 A가 여기에 오도록. 왜 기준각? A니까. 사인 옆에 A 붙었으니까 A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당연히 B는 이리 가겠죠. 변길이, 빗변 길이 10이 되고 이쪽 팔이 선분 AC의 길이는 1이 내려옵니다. 여기가 6이 되고요. 따라서 사인 A를 구하시오. 사인 A는 빗변분 이렇게 구해지는 거니까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사인 값이 구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팁 하나는 뭐 책에서 이게 잘라내고 여기 x, 여기 x, 그럼 여기 y, 여기 y 해서 다 합치면 2x 더하기 2y가 180도니까 따라서 x 더하기 y는 90입니다. 이걸 통해서 얘가 90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지름의 양, 어차피 또 기억해야 돼, 좀 이따. 원감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지름의 양 끝점을 모아서 만든 이 각의 크기는 항상 90도가 된다. 그럼 원 같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여기 점이 있어요. A와 B를 이렇게 이었어. 그럼 이 각은 무조건 90도라는 얘기예요. 여기 점이 있었어. 이렇게 A를 잇고 B를 이어요. 그럼 이 각은 무조건 90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무조건은 뒤에 이제 증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요. 뭐 어렵게 이런 문제를 어렵게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특수학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수업을 어차피 우리 수업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집에 와서 잘 기억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과제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기본 교과 노트고 이제 과제 노트가 아마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 오실 때 마무리돼서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과 노트에서 배운 내용은 이게 단순 계산형이 많거든요. 단순 계산형 문제는 이걸로 내용 정리와 단순 계산형을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과제 노트 나온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을 테니까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과제 노트에 대한 풀이는 다 수업 시간에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질문받아서 해드릴 거니까. 자, 특수각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책에다 써놓으세요. 암기. 네. 써놓으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구구단 못하면 못 푸는 것처럼 얘는 구구단처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구구단 못하면 우리가 단순 계산이 안 되잖아. 그것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런 특수각을 모르면 앞으로 여러분 푸셔야 되는 삼각비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저런 계산에 부딪혀서 힘들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구단처럼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그 피타고라스 중에 특수각에 대한 비례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학교 그 비상교과서가 피타고라스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런 게 있었나? 라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내각이 모두 90이면 내변 길이가 모두 같죠. 여기다 대각선을 그어놔요. 그럼 얘가 90이 되죠? 여기 몇 도인가요? 45도입니다. 당연히. 이쪽 각은 45도예요. 그리고 보니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배웠는데 한 변 길이 A 그럼 얘도 A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정사각의 대각선 길이는 그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 한 거와 같다. 였죠? 그렇지? 이 삼각을 그대로 빼면 이 모양이에요. 다만 여기 뭐가 붙었죠? 우리가 지금 쓴 데는 이렇게 A가 붙어 있죠. 근데 여기서 A를 왜 생략했냐면 A를 붙이는 게 원래는 교과에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맞는데 삼각비기 때문에 여기서 90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기준각이 45도라 봤을 때 사인 기준각 45도죠? 사인 45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정의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높이. A가 약분되네. 어차피 약분하면 굳이 안 썼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율을 묻는 분수값이니까 위아래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거나 똑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약분이 될 테니까. 답은 루트 2분의 1이 된다. 됐나요? 코사인 45도를 구하시오. 그럼 이 그림상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AA 약분하고 루트 2분의 1 물론 유리하면 2분의 루트 1일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 탄젠트 45도를 구하시오. 밑변분의 높이 1A분의 1A 약분하면 1이 되더라. 여러분 뭘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대한 이해와 중간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외우라고 한 건 뭐냐면 사인 45도가 얼마인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혹은 2분의 루트 1이라고 빨리 나오셔야 되고 코사인 45,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 1 이걸 외우라는 겁니다. 개념은 이거고. 그럼 여기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뭔가요? 그러면 이 그림은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정삼각형이요.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리죠. 잠깐만. 저기 잠깐 가 있어. 이 각이 60도죠? 이 각은 30도일 겁니다. 근데 이변 길이가 A죠? 한 변 길이를 그냥 A로 둔 겁니다. 그럼 이변 길이는 A의 절반일 테니까 2분의 1 A가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높이를 구해보면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높이를 구해보면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옮겨놨더니 요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이런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 90도를 만들고 왼쪽 기준각을 내가 만약 60도로 뒀다면 사인 60을 구하시오. 사인 기준각이니까 사인 60을 구하시오. 그러면 P변분의 높이 2A분의 루트 3A 약분하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를 구하세요. 빗변분의 밑변 2A분의 1A 약분하면 2분의 1 탄젠트 60도를 구하시오. 밑변분의 높이 1A분의 루트 3A 약분하면 루트 3 그림은 얘를 이해하겠지만 이거를 암기하라고요. 이거를.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 2분의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 그림은 재탕에서 또 써먹습니다. 재탕에서 또 써먹는다는 뜻은 기준각을 60으로 두지만 기준각을 30으로 둘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아까 왜 하나만 했냐면 이쪽 45, 얘도 45야. 똑같은 각이니까 얘네들 위치를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은 각이 배열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 얘는 기준각을 60으로 했을 때는 사인 기준각이 60일 때 이것 코사인 60일 때 이것 탄젠트 60일 때 이것 이게 답이 나오는데 기준각을 60을 두지 말고 30을 두게 되면 그림의 모양이 달라지죠. 90, 30도. 그럼 여기가 1A가 돼요. 근데 아까 삼각배에서 봤지만 A는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 원래는 변길이니까 A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비율이랑 어차피 약분될 거라 굳이 처음부터 붙이지 않고 문제도 간단히 간 겁니다. 1. 그럼 60도가 바라보는 면 30도가 바라보는 면이 1이면 60도가 바라보는 면은 루트 3이에요. 90도가 바라보는 면은 항상 이런 비례를 본다면 2라는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사인 30을 구하시오. 이제 기준각이 여기잖아요. 얘가 기준각이잖아요. 그럼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30도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 30도 밑변분의 높이 3분의 루트 3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곳곳에 막 나와요. 탄젠트 45 곱하기 코사인 45 마이너스 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60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 문제 하나 풀겠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탄젠트 45? 기준각이 45니까 그림은 얘를 떠올려야지. 변길이 1대 1대 루트 2니까 탄젠트면 밑변분의 높이 얘는 1이구나. 코사인 45 이 그림에서 코사인이면 빗변분이 밑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 유리하면 2분의 루트겠구나. 사인 30 기준각이 30이네? 꺼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30도, 여기 1, 여기 루트 3, 여기 2,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60도, 아까 이 그림. 코사인이가 이렇게 가겠네? 코사인 2분의 1. 그 정답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풀겠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네, 아니 되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탄젠트 30, 이제 숫자를 좀 바꿔서 코사인 30 마이너스 사인 60 곱하기 탄젠트 30, 60. 뭐 이런 문제를 푸시고 그러면 이게 주저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구구단을 네가 주저하면서 하지는 않잖아. 구구단을 주저하니? 47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47은 4, 4 이러지는 않잖아. 이제 와서는. 그런 것처럼 얘네 문제 풀 때도 주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탄젠트 30,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는 좀 이따 하고,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60,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 루트 3,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주저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걸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뭐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는데, 잘 들으세요. 필요하면 책에다, 칸이 약간 애매해서, 어디 공간이 있으면 선생님 그려드리는 표를 다시 하나 다시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요령껏 옆에, 양옆에 더 갖다 붙이시거나. 자, 다시 합니다. 어차피 뒤쪽까지 해야 되는 거라. 자, 외우는 방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원래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건데, 그나마라도 이런 걸 기억하면 갑자기 생각 안 났을 때, 뭐 요 단계를 거쳐 하면 그래도 이게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줄여서 그냥 S만 쓸게요.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그 옆에 각 붙는데 그 각을 이제 여기 있는 각과 사인, 이 각, 코사인, 이 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갈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 장만 남기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어서 0도부터 갈게요. 작은 각부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중학교 때는 이렇게 5개 값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부터 채워놓읍시다, 그러면. 사인 0도. 사인 0도? 코사인 0도. 사인 30, 코사인 30. 사인 45, 코사인 45. 사인 60, 코사인 60, 사인 90, 코사인 90의 값을 각각 이 칸에다 쓸 겁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다 안 배워서 와닿지는 않겠지만 사인의 풀네임은 이거예요. 코사인은 이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비슷하죠? 사인, 코사인, 앞에 코자 붙은 거 빼놓고는. 근데 실제로 얘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중에 고1 때 배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전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계속 무한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이어서 그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려보면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사실 그래프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냐면 사인이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코사인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값에서 시작을 해요. 결국은 빨간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요만큼 움직이면 파란색 그래프가 겹치고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요만큼 움직이면 빨간색과 정확히 겹칩니다. 결론은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 자체가 똑같이 생겨먹은 애들이야. 근데 이 얘기를 쌤, 저희가 아직 그래프를 안 배웠는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겁니까? 외우기 편하라고. 사인과 코사인은 약간 느낌은 형제 같은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형제야. 사인 집안. 근데 코사인이 사인보다 코가 좀 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은 형제야. 그래서 모든 값을 다 모든 삼각비 값을 얘네 전부 다 둘 다 똑같이 2개로 나눠 먹어요. 형제가 둘이니까 2개로 나눠 먹습니다. 말 그대로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닌 거니까 외우는 방식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전부 다 분자가 루트 값이에요. 분모는 다 이고 분자는 다 루트예요. 다 루트인데 사인은 값을 크기 작은 값부터 크기 큰 값부터 값이 계속 말 그대로 사인이니까 값이 쌓여갑니다.
값이 쌓여간다는 뜻은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뭐부터 외우냐면 0이니까 루트 0부터. 루트 씌워야 되십니다. 루트 씌워야 돼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코가잖아, 코. 값이 거꾸라져요. 그래서 코사인이에요. 거꾸로 쓰시면 돼요. 사인이 쓴 거 반대로 거꾸로 루트 4부터 반대로 작아집니다.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탄젠트는 탄젠트 0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탄젠트 30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30도 약간 생뚱맞게 나오거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입니다. 답을 쓸 때는 유리한 값 써야 되겠지만 일단 외우는 거는 이렇게 외울게요. 루트 3분의 1. 그런 다음에 30에서 그 다음 특수각인 45도 크기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또 다음 각도 특수각으로 넘어갈 때마다 루트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얘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또 얘 루트 3 곱하면 얘는 3인가요? 아니요. 탄젠트 90도는 그 값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얘는 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 90도는 중학교과 과정상 배우지 않습니다. 값을 몰라요. 무한히 큰 값이야. 값 수치로 정할 수 없는 무한히 큰 값이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쓸 때 이건 좀 이상하잖아. 2분의 루트 0은 외우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지 그냥 2분의 루트 0은 0이에요. 2분의 루트 1은 그냥 2분의 1이지 누가 루트 씌우지는 않잖아. 그렇죠? 2분의 루트 4는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1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변형해서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되고 외우는 방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처음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생으로 배우려면 이게 뭐 비싼 값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헷갈리는데 나름의 이런 규칙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설명은 드리고 문제는 과제는 뭐 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수각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아직 안 되고요. 삼각비 특수각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여기 19페이지까지만 좀 깔끔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꼼꼼하게 하나씩 필요하면 그림 다 그리시면서 잘 외우시기 바래요. 고생들